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보수 지지층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나 이제 뭐 정치에 관심 끊을란다. 나 이거 뭐 힘들어져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막 무기력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가 졌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겠어요? 간단한 것이죠. 정작 국민의 힘이 보수 지지층분들 같은 거는 그렇게나 평상시에 열심히 목소리를 냈고 여기저기 이제 뭐 진실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했었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일에 반의 반품어치도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문재인 때보다도 이재명 때가 얼마나 더 악랄하고 얼마나 더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때 우리가 막 공격하고 비판했던 거에 비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별로 막 공격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오죽 답답했으면 보수 지지층 분들이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나 지금 식물 같은 정당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이재명이 하나조차도 저렇게 똑바로 처리를 못하면 뭘 도대체 우리가 할 수가 있냐. 이런 답답한 심정을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우리가 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도대체 보수 지지층 분들조차도 지금의 국민님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 것이냐. 그저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는 그 반동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그리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제2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분한테 많이 쓰는데 솔직히 뭐 제2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신 분이긴 해요. 그렇죠? 바로 유병호 사부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있는 그림을 딱 보고 있으면 약간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삼국지를 보면은 왜 유비도 있고 유비가 있으면은 관우, 제갈량 뭐 또 누굽니까? 그 저기 장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저는 그 한동훈 장관 보면은 약간 좀 제갈량 같은 느낌이 들고 유병호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장비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한 공격수, 뭐 어떤 비판을 받든지 간에 꿈쩍도 하지 않는 소신을 지키는 강한 어떤 공격수의 모습을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보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매번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할 때마다 이 격파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패를 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분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죠. 아니,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문자나 전화로 몇 번이나 진행을 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고요. 몇 번 되지도 않고. 기획수석하고 통화하는 사이 아니라고 하다가 통화 문자 의원님 그거는 제가 물도 못 마시고 이래가지고 들으세요. 답변을 잘못 드린 들으세요.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한 것도 지우고 다 지웁니다. 사실 뭐 정치를 직접 안 하고 있는 제가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상상하기도 싫은 막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분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뭔 얘기만 해도 정확하게 팩트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반박을 하니까 뭐 거짓 선동에 내는 게 아예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많죠. 그 인간 중에 한 인간이 누굽니까? 김의겸인데 김의겸이가 진짜 딱 글자 그대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그 자체가 1일 회의록에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6월 1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김의겸이가 저렇게나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뭐라고 했던 것인지 뭐 길길이 날뛰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논란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자,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냐? 다름 아닌 전현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현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청사에 9시에 제대로 출근했던 경우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밖에 안 됩니다. 97%가 9시 이후에 출근했다라고 하니까 지각을 97%나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업무 태도가 지금 불량한 것뿐만 아니라 전현희가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문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했었다. 근데 이런 식의 결과가 딱 나오니까 전현희가 날뛰는 거 예상이 되는 것인데, 전현희 편에 있는 그 진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그 감사원 내부 또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폭로랍시고 터뜨렸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폭로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전현희 감사에서 감사위원이 패싱됐다라고 하는 패싱 논란인데요. 저거를 터뜨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은석이라고 하는 감사위원입니다. 저 인간의 주장에 따르면은 원래 이제 그 내부 결재를 통해 가지고 감사 보고서가 이제 그 최종 결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결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이름이 저렇게 빠져 있죠. 결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통과가 됐냐? 어떻게 감사위원회 패싱하고서 감사 보고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저 인간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나왔었죠. 주심위원 등이 이미 열람을 했었고,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 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은석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했던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은석이 어떤 수정 요구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일부 감사위원들이 전현희한테 불리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축소하고 삭제하려고 시도까지 했다라는 게 이미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든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유권 해석했다. 요게 이제 아까 전현희가 그 추미애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현희가 분명히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뭐라고 냈었습니까? 유권 해석은 전적으로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현희가 분명히 개입했던 게 있었고 관련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가 전적으로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한 것이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부 감사위원, 이름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틀린 보도자료일 뿐 허위는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니, 보도자료가 틀렸으면 그게 허위라는 뜻이지, 도대체 틀린 보도자료일 뿐 허위는 아니다는 게 이게 뭔 헛소리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부분적인 과장이다? 전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100%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분적인 과장이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에 과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옹호했던 게 일부 감사위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조은석이가 대놓고 저렇게 감사원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폭로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허위 뉴스 같은 가짜 뉴스 같은 걸 퍼뜨리는 조은석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분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을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그러니까 비디오인 거예요. 조은석이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정 요구를 해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인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은석이가 관련돼가지고 이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몇 번이나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이제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분이 당군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당군 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건과 관련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그거는 수차례 열람했고요. 의원에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그래서 열람했다는 많이 거지 고쳤습니다. 전자문서에서 열람을 했습니까?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상에서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님.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그건 저 유병헌 사무총장님의 법적인 해석인 거고. 자, 넘어갑시다. 업무관이 보통 종이로 보시고요.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이가 뭐라고 우기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본 거는 맞는 거예요. 종이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확인했고 보고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빡빡 우기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화면으로 클릭하지는 않았던 것이니 보고를 안 받은 것이다. 무슨 관련된 법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조은석이 같은 경우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고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마치 감사원이 자기를 패싱하고 이거를 통과시켰다는 식의 엄프를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기가 막히게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 국감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됐던 것이죠. 이번에는 김의겸이가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나섰냐? 박용진이가 나섰는데 박용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노 조절 장애를 보였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의 한마디에 어떻게 된 것인지 깨갱하더라고요. 그 장면 같이 한번 보시죠. 이해충돌 방지법 여러분 다 걸려요. 보도자료 내기하는 것도 걸려요. 심각한 문제예요.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님 허락 바꿔야 돼요. 자기 말로는 내가 지금 사무총장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사무총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자기 말로 예. 하시고 제가 질의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원하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무엇일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민주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처럼 맞받아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처럼 듬직하게 그거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 이게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원하는 모습인 거 아닐까요? 도대체 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던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이준석 같은 인간 품어야 된다? 일단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